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가 또 밝았네요. 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4페이지 표시고요. 우리 입문과정에서도 간단하게 했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보면 오늘은 좀 내용이 입문했을 때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예. 자, 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권리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권리변동. 일단 칠판 먼저 보시고요. 네. 자, 권리변동 그랬을 때 갑이 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을이 집 소유자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는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권리를 상실한 거죠. 집을 팔았으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대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그럼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다시 보면 얘가 소유자이었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 한쪽에서는 취득하고 한쪽에서는 상실하잖아요. 집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신의 입장에서. 하늘에서 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얘였는데 얘로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얘 쪽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반면에 저쪽에서는 권리를 상실한 거죠.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요거를 뭐라고 한다? 합쳐서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가 얘한테 있었던 게 얘한테로 변동하는 것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또는 앞글자 따가지고 뒷글자 실, 변경이라고 또 해요. 권리의 득, 실, 변경. 뭐가? 예? 권리 변동이. 그럼 여기서는 동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는 경이라는 말을 쓰죠? 어떤 게 더 큰 말? 경이 커요? 똥이 커요? 큰 똥이에요, 이게. 큰 똥. 아시겠죠? 권리 변동이란 뭐라고 한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줄여서 권리의 득, 실, 변경. 아시겠죠? 자, 책 보시고. 2절 권리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법률관계도 변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착한 일 하다가 나쁜 일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잘 살다가 못 살고 이렇게 못 살다가 잘 살고 벼락 맞아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사람이 변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사람이 생활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법률관계도 변한다. 그 얘기가 그거냐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혼인을 하기 전 상태에서 혼인을 함으로써 가족이 생기죠. 그죠? 그 법률관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면 가족 간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취업을 안 한 상태에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순간 고용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생활관계는 변한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법률관계가 변화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타나며 이를 권리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 주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의 뭐예요? 취득, 변경, 상실, 득, 실, 변경이 된다. 자, 그래서 네모 1번 보시면 권리의 발생, 취득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모 2번 권리의 변경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의 소멸 있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다시 권리의 뭐였다? 발생, 변경, 소멸. 그죠? 자, 그럼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데 다시 이제 칠판으로 와보시고. 이 중에서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발생이냐, 변경이냐, 소멸이냐야. 어디가 가장 많이 시험에서 많이 다룰까요?
네, 취득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으로 갑니다, 이제. 권리 변동에서 권리 취득이에요. 권리 취득. 자, 권리가 발생하는 측면이죠. 우리가 아까 본 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혼인을 해서 배우자 관계가 발생하면 이제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죠? 아이를 낳죠. 아이에 대한 권리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첫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엄마 아빠는 처음으로 친권이라는 걸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친권이 없다가 애가 생기는 순간 친권이 생기듯이. 그런 이제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산법상의 법률관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 보면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별을 해요. 자,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건 얘네들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얘네들을 구별할 때 구별하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이걸 구별의 실익이라 그래요. 분류를 할 때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느냐 아니면 승계는 계승 넘겨받아서 취득하느냐 그거죠. 과거에 없었던 게 새로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취득하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원시인이 뭐예요? 원래 시작한 사람이죠? 최초의 인류를 원시인이라고 하죠? 기존에 없었다가 최초의 사람이 된 사람을 원시인 그러듯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기존에 없었던 게 새로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기존에 건물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지었으니까 권리가 발생을 했네요. 최초로 발생한 거죠. 그럼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건 예를 들어 건물 신축인데 승계 취득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뭘까요? 예컨대 매매 계약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면 기존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집주인이 바뀌듯이 소유자가 바뀌게 되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게 그대로 주인만 바뀌게 되는 형태. 그럼 얘는 얘 권리를 넘겨서 계승해서 받은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승계 취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을 구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등등등이 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갑이 집을 살 때 은행 융자를 받아서 저당 잡은 거예요. 저당 잡힌 거예요. 그죠? 근데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매매는 무슨 취득에 해당한다?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자의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올 때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한 하자, 흠이라고 하는 거죠. 하자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먼저 소유자고 나중에 소유자다라고 하면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면 승계 취득이고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매라는 건 무슨 취득에 해당한다? 승계 취득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제한이나 하자는 후주에게 승계가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얘는 승계돼요? 안 돼요? 승계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원시 취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하자가 승계가 되면 승계 취득이고 승계되지 않으면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된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하자가 승계되면 승계 취득이고 이건 승계되지 않으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쫙 늘어놓고 다음 중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지 않는 형태를 찾아라 그러면 원시 취득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 당연하죠. 뭐 원시 취득은 얘가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데 뭘 하자를 승계받을 하자가 없잖아요. 지가 최초로 취득한 건데
그러죠? 근데 이것만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수용을 한번 봐요. 수용. 기존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를 넓혀버리면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해버렸어요. 수용을 했어요. 그럼 얘는 수용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피수용자 그래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강제로 취득하는 거예요. 얘가 수용자예요. 자, 수용의 성질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의 이 땅을 얘가 수용을 하면 얘한테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의 등기는 이미 있었던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마치 뭐 같아 보여요? 승계 취득 같아 보이잖아요. 넘겨받으니까. 승계가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등이 있었다면 이거 쫙 말소되고 깨끗하게 소유권만 넘어오는 거예요. 왜? 얘는 뭐니까? 수용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전주의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지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유권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라는 게 얘한테 넘어온다는 말이죠. 파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통?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그 저당권이 매수인에게 따라온다면서요. 매매를 하면. 왜냐면 승계취득이니까. 그러면 얘한테 저당권이 따라온다? 근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매매해봤는데 안 따라오던데요? 아니에요, 따라와요.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가운데 껴가지고 계약금 전해주면서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중도금을 중개사가 받아가지고 갚아버리는 거예요, 저당권을. 중도금 받아서 갚아버려요. 그리고 잔금 줄 때 등기소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가? 매매는 무슨 취득이니까? 그리고 승계 취득이니까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당권의 부담, 얘가 돈 빌린 채무가 얘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중도금 받아서 대신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는 잔금 받으면서 말소시키든지. 그건 공인중개사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안 해주면 직접 거래했을 때 중도금, 잔금 다 전해주고 얘가 소유권 이전 넘겨주잖아요. 근데 저당권 말소된 걸 확인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확인을 안 해보면 그래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직거래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직거래한다, 중개사 없이 한다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 주기 전에 등기 서류 떼봐서 확인하고 얘하고 같이 가서 이거 말소시켜버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잔금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온다, 승계된다. 이해되셔요? 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자, 4페이지 보시면 권리 취득에서 원시 취득 나오죠?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발생인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거 건물을 신축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절대적 발생이라고 하는데, 건물의 신축, 취득 시효,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부합훈화 가공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 물권법 파트를 한 바퀴 돌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부터 힘 빼지 말자고요. 대표적으로 뭐만 기억하자? 건물의 신축을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보시면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뒤집으면 계승하는 취득. 1번 타인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자는 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는 다시 구 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인 형태의 승계와 구 권리자는 그대로 자기 권리를 부여하면서 신 권리자가 권리의 기초에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의 설정적 승계로 나누게 된다. 자, 다시. 지금 이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우리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의 실익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이게 승계 되니까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안 되니까 안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이죠? 네.
뭐가 승계돼요?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면 승계 취득, 승계 안 되면 원시 취득. 아시겠죠? 다시. 권리 취득의 형태는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맞췄어요. 차이점은 뭐란 말이에요?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후주에게 승계되면 승계 취득, 승계 안 되면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승계 취득은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나눠서 설정하는 형태의 승계냐, 아니면 이전하는 형태의 승계냐, 그거야. 자, 이것은 설정적 승계 그러면 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이렇게 설정 들어가면 설정하는 형태의 승계예요. 근데 이전적인 승계는 뭐냐면 전세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이렇게 이전 들어가면 이전적 승계예요. 이해되셔요? 이전되면 이전적 승계, 이전되지 않고 설정 들어가면 설정적 승계. 그럼 얘는 이전되는 거고 이건 이전이 안 되는 거네요. 봐봐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에요. 얘가 소유권자. 근데 을이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자가 돼요. 전세권자.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얘한테 떼넘겨주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래서 사용, 수익, 용익 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전세권자. 이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권능과 수익 권능을 얘한테 떼어줬단 말이에요. 떼어주면 얘가 약속된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터치 못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에 대해서. 근데 약속 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전세 기간 5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이거 완전히 주는 거예요?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줬다가 가져가는 것을 설정적인 형태의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러면 다시 이전해 주면 예컨대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해 주죠? 그럼 다시 돌려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주고 끝나는 거고 얘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을 병에게 이전해 줬단 말이에요. 전세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럼 얘가 이제 용익권능을 넘겨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간 만료되면 얘한테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이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고 다시 오는 걸 설정적 승계. 가버리며 끝나는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 중요해요. 쉬우니까. 다음 중 이전적 승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설정 찾으면 되고, 다음 중 설정적 승계가 아닌 것은 하면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단어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바보는 없다. 출제자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뜻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포괄과 특정으로. 얘네들은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포괄해서 승계되는 거예요. 요거는 특별히 정해서 승계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A의 재산을 B라는 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사망해서 상속받아요. 그럼 사망한 사람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넘겨받는 자식은 상속인이라고 해요. 피 흘리면서 사망해서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을 얘를 피상속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상속인, 자식은 상속인,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채권도 있고. 그럼 어떤 게 C, B, C라는 자식 중에 어떤 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 찝어서 이건 너가 갖고 이건 너가 갖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 재산을 다 포괄해가지고 얘 반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다면 1.5. 배우자에게는. 이게 상속 비율로 가는 거예요. 비율로. 그러니까 콕 찍어서 그 아파트는 큰아들 거, 땅은 둘째 아들 거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 재산을 포괄해가지고 승계시켜준다. 이게 포괄 승계예요. 그래서 비율로 가는 겁니다. 얘는 다시 말하면 특별히 정할 수가 있어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땅을 팔지 그 땅이라도 몇 번지 땅을 팔지 아파트를 팔지를 정해요, 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뭐예요? 정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정해서 승계시켜준다. 이게 특정승계예요. 예컨대 어떤 게 특정승계가 있죠? 매매 증여 이런 거 다 특정승계예요. 매매 증여. 그럼 예컨대 포괄승계는 뭐가 있어요? 상속 같은 것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없다? 없다. 특정할 수 없다. 요거는 특별히 정해졌죠? 네. 그러면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구별을 해야 될까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만 알아요. 얘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돼요. 권리가 변동돼요. 얘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상속인 소유권 취득하나요? 아니죠. 사망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등기까지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괄승계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 파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괄승계는 우리 하나만 기억하죠. 상속 하나만 기억하시고 특정승계는 매매 하나만 기억해 보잔 말이에요. 자, 매매는 특정승계, 포괄승계. 특정. 매매는 이전승계 아니면 설정적 승계. 이전. 매매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다시 상속은 무슨 승계? 무슨 승계? 이전 승계. 무슨 승계? 승계 취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나누고 승계 취득 다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로 나누고 이전적 승계는 다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눈다. 질문. 포괄 승계인 그러면 누구 얘기하면 돼요? 정확히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에요?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이에요. 그러면 특정승계인 그러면 누가 있어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수. 승계라는 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인은 포괄승계인이다. 특정승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수인은. 그러니까 앞으로 포괄승계인이다, 특정승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컨대 증여 계약을 했을 때 증여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수증자. 수증자는 특정승계인이에요? 포괄승계인이에요? 특정승계인. 그렇죠. 특정승계인이죠.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으시면서 특정승계인이다 그러면 예컨대 매수인도 특정승계인, 수증자도 특정승계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용어를 이해하시고 그럼 다시 한번 교재 가보시면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이전 승계는 하나의 취득 원인에 기해서 다수의 권리를 일괄해서 취득하는 포괄 승계와 개개의 권리를 각각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특정 승계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가 있죠. 원시 취득, 예컨대 선점, 습득, 시효 취득, 건물 신축. 승계 취득은 이전 승계와 설정 승계로 나누고 이전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누죠. 거기서 포괄 승계는 우리의 상속 하나만 기억하셨어요. 포괄 유증, 회사 합병 이런 거 내비두셔요. 그냥. 특정 승계는 매매, 증여 이런 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의 변경 촥 내려가고 넘겨보시고 3번 권리의 소멸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빈출 가지고 계셨죠? 빈출 보셔요. 빈출 292페이지.
이 빈자가 자주 빈자예요. 자주 빈. 요게 머리 숫자인데 요게 건널 보자거든요. 머릿속에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빈. 출은 기출됐다. 기출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들은 따로 지문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빈출이라고 해요. 빈출. 자, 그러면 292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빈출에서 스텝 1 1번 있죠. 자, X 건물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이건 무슨 취득에 해당한다?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승계? 승계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이해되셔요? 예. 거기 밑에 핵심 빈출 보시면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저당권 설정 들어가면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로하고 이전적 승계 X 그런 건 뭐예요? 이전적 승계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고, 설정적 승계만 맞았다는 얘기고, 그 위에 1번은 오답 지문은 틀린 답이고, 정답 지문은 옳은 답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비교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봐요. 2번, 3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6페이지 와 보시면 뭐가 나오죠? 6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요. 이제. 이거 뭐예요? 지금 그림이? 아, 자판기. 자판기처럼 보여요? 네. 좋아요. 맞아요. 자판기. 이게 뭐죠? 동전이죠. 동전. 동전을 넣었죠? 네. 그리고 눌렀죠? 네. 그리고 커피가 나왔죠? 네. 자, 이거 어려우신 분. 다시 볼까요? 자, 일단은 먼저 순서가 동전 넣는 거예요. 그죠? 네. 두 번째는 누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커피 뽑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우리는 봐봐요. 왜 우리는 동전을 넣을까요? 뭐 때문에? 커피 마시려고. 근데 동전만 넣어서는 커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메뉴를 선택해서 또 눌러야 되겠죠? 네. 동전 넣고 그 다음에 눌러야 돼요. 그럼 왜 누를까요? 왜 누를까요? 아니, 왜 누르냐고요? 커피 마시려고. 다 커피 마시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커피가 나온다.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안 어렵잖아요. 동전을 넣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커피 마시려고. 누르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전 안 넣고 버튼만 누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눌러야 되는데 누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전은 들어가 놓고 눌러야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눌러야지 덮어놓고 동전도 안 넣고 누르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가?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된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이 뭐예요? 3절 6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권리 변동이 뭐였죠? 권리 변동이? 권리 변동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득, 실, 변경 중에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권리의 취득만 봤지만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 즉 이게 일종의 커피다 그거예요. 커피. 이게 일종의 커피.
그럼 커피 마시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누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누르는 거. 눌러야 일단 커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눌러야 나온다. 그죠? 그럼 커피가 권리 변동이라면 이게 결과라면 얘는 원인이 되겠네요.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이 커피라면서요. 이거 같은 거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과. 그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누르니까 권리 변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권리 변동의 원인, 즉 커피가 나왔어요. 왜? 눌렀으니까. 누르니까 커피가 나온 거죠? 커피 나온 원인은 뭐예요? 누르는 거. 그럼 커피라는 말을 바꿔치기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해봐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예요? 누르는 거. 어려워요? 근데 법이 어렵지 솔직히 쉽지는 않죠. 저는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다시 생각해봐요. 자, 이걸로 가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화가 돼야 책도 읽히는 거예요. 동전 넣죠? 네. 동전 넣어야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지. 동전 안 넣고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려면 반드시 이 조건은 갖추고 누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눌러야만 뭐가 나온다? 커피가 나온다. 동전 넣고 누르는 행위는 다 커피 때문에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없이 바로 커피는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럼 커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커피를 우리가 결과라고 하면 얘를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 커피라는 말을 이걸로 바꿔요. 커피의 원인은 커피의 결과라는 말을 커피로 바꾸자니까요. 커피의 원인은 그렇죠. 버튼을 누른다가 커피 원인인 거예요. 다시. 버튼 눌러서 커피 나왔죠? 네. 그럼 버튼 누르는 게 원인이 되어서 커피라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네. 커피의 원인은 누르는 거예요. 자, 커피라는 말을 결과로 바꿔요. 결과 발생의 원인은 그렇죠. 아시겠죠? 이 결과라는 말, 커피를 결과로 바꿔쳐요. 결과를 뭐라고 하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커피가 권리 변동인 거예요. 커피가 나오는 원인은 누르는 거. 권리 변동의 원인은 누르는 거. 동의하세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관계, 이런 3단 논법. 그 3단 논법이라는 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주입시켜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학을 공부하면 머리가 경직돼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고를 안 하고 감성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적응하는 게. 우리도 항상 쓰는 용어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일단 요거는 안 흔들려요. 그죠? 요 순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뭐 하고? 동전 넣고. 다시 가요? 동전 넣고.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커피 꺼내고. 그죠? 동전 넣고 누르고 커피 뽑는다. 눌러야 커피 나온다. 그럼 안 누르면 커피 안 나온다. 그죠? 눌러야 커피 나온다.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눌렀으니까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안 누르면 커피 안 나오는 겁니다. 원인, 결과. 결과 발생의 원인. 원인 행위에 대한 결과. 눌러야 나온다. 그럼 결과라는 게 바로 법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은 뭐예요? 누른다. 자, 이 누른다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는 거고, 동전을 다른 말로 또 바꿔보잔 말이에요. 법률 용어로. 얘를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동전을 법률 사실이라 그래요. 일종의 법률 사실은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료. 그러니까 일단 동전이라는 재료는 넣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을 누르는 거예요. 이 누르는 게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은 필요한 조건을 요건이다 그래요. 필요한 조건. 그 다음에 커피는 뭐예요?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법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은 빼버리고 뭐만 기억하셔요? 사실, 요건, 효과가 된다. 그러면 이 사실은 일종의 동전이에요. 사실, 재료를 만들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효과가 발생하니 효과는 결과고 민법에서는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변동은 다른 말로 권리의 득실변경이라고 하죠. 자, 권리변동의 원인은 뭐죠? 그렇죠. 법률 요건이죠. 버튼을 누르는 거죠. 버튼 누르는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르려면 뭐 집어넣어야 돼요? 동전. 동전이 뭐예요? 사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따라서 필요한 결과가 생긴다. 아, 무진장 어렵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건, 효과라는 개념이 법에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응을 해보잔 말이에요. 네? 네. 아, 첫 시간부터 너무 빡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볼 수 있죠? 제일 작은 단위, 동전을 뭘로 바꾸고? 사실 집어넣고, 요건을 갖춰서 효과를 뺀다. 사실, 요건, 효과. 예컨대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죠. 요건에, 우리가 이 효과라는 건 일종의 이 행위들을 하는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하려고 공부해요?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 그죠? 이게 목표라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지 합격을 해요? 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합격하는 거지, 공부 안 했는데 합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합격의 원인은 공부죠, 공부. 합격에 필요한 조건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려면 그냥 혼자 공부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책도 있어야 되고, 강의도 있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해요? 등등등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들을 버무려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법의 논리가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일단 용어가 낯설었기 때문에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들이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결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법률 효과 발생의 원인은 법률 요건. 그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또 있어요, 또. 이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되죠. 뭘 먹어요? 이렇게. 예? 음식을 막 먹잖아요. 음식이 빵도 있고 과자도 있고 등등등이 있죠. 그거를 뭐 하는 거죠? 소화시키죠. 그러면 그건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건. 소화하면 효과 생각하잖아요. 뭐 나와요? 동 나오잖아요, 동. 그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효과.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민법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사실들이라는 재료가 모여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필요한 결과가 발생하니 그 필요한 조건이나 사실이나 결과를 우리는 다 법률에 붙여주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다시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민법에서는 권리변동. 권리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한다? 권리변동의 원인을 누르는 거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 어깨, 발무릎발 노래 아셔요? 예? 머리, 어깨, 발무릎발? 이거 먹고 이렇게 소화하는 게 사실 요건 효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건 효과 권리변동 요거예요. 해봐요.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변동. 한 번 더. 사실 요건 효과 권리변동. 이렇게.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자, 자꾸 익숙하게 하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처음 하셔서 힘들 뿐이지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뭐 그런 대로 할 만해요. 못할 것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익어야 돼요. 자, 그걸 다시 정리할 겁니다. 법률 사실은 일종의 동전이었죠. 동전.
동전. 그럼 동전인데 법률 요건은 누르는 버튼이라 그랬어요. 법률 요건. 그죠?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법률 효과 나오는데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동전 누르는 거 커피.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 요건을 갖추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요건 안에는 법률 사실이 들어가는데 이 법률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의사 표시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사 표시가 아닌 것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동전도 의사 표시 동전이 있고 의사 표시 아닌 동전이 있더란 말이에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법률 요건도 두 가지예요. 법률행위라는 요건이 있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 얘는 이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고 법률 요건도 법률행위인 것과 법률행위가 아닌 것.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포함한다 그랬죠? 누르려면 일단 동전 집어넣고 눌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동전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의사표시 동전이 있고 의사표시가 아닌 동전이 있다. 그러면 요건은 사실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저쪽 왼쪽에 있는 법률행위라는 요건이 되려면 뭐가 동전으로 써져야 돼요? 의사표시가 동전으로 써지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요건을 누르려면 반드시 의사표시 아닌 동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반면에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동전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의사표시인 것과 의사표시 아닌 것. 누르는 버튼도 두 개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버튼과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 법률행위 아닌 것.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권리의 발생은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예컨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한편으로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죠? 매매 계약하려면 내가 사겠다, 팔겠다라고 하는 청약 플러스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하려면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적금 계획은 뭐 대출 받고 해가지고 사겠다. 순전히 자기가 계획해서 의욕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의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 원해서 사는 거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파트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의욕하지 않았는데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상속의 경우. 나는 아파트 가질 생각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의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법이. 피상속이 사망하면 상속인 네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법이 정해놔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려면 어떻게, 상속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피상속인이 뭐 해야 돼요? 사망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순전히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도 하더라. 그럼 도대체 법률 행위가 뭐냐 이거죠. 요건에는 사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법률의 규정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한 번 더.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은 뭐와 뭐가 있어요?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1절이에요. 시작. 사실, 요건, 다시 첫음을 잘못 잡았어요. 처음부터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여기 1절이에요. 1절. 외울 수 있죠? 안 외워줘도 해야 돼요. 한 10번 하고 외워지겠죠, 뭐.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라고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커피 나오는 원인은 누르는 거, 법률 요건. 요건은 뭐와 뭐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률 사실에는 뭐와 뭐가 있다? 의사 표시와 의사 표시 아닌 것이 있다. 그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OX. X.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OX. X.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O.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이다. X. 라인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란색 라인이. 얘가 얘와 얘가 있다 그러면 얘가 얘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얘가 가장 큰 말이고 그 큰 말을 나누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이다. X.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X.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O.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X.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O.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 그 자체이다.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 그 자체이다. 줄이 안 맞잖아요. 줄이. 얘는 둘째 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 그 자체이다가 아니라 법률 행위를 통해서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화살표예요. 굳이 얘한테 줄을 매기려면 얘는 셋째 줄에 들어가는 거고 법률 행위는 둘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요건이다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요건 안에는 법률 사실 들어간다 그랬죠?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 표시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가 요소가 되는 뭐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이다 그래야 돼요. 따라서 법률 행위란 무엇을 요소로 하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그렇죠. 요렇게 끝나야죠.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이다 그러면 X. 법률 행위는 요건인 거예요. 요건.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은 요건이에요. 필요한 조건. 뭐를 위해서? 권리 변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 다시 노래 한번 더 해봐요. 시작.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사실 요건 효과 권리 변동. 의사 표시 아닌 것.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이렇게. 2절도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일단 요 표를 보시고 그 6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 그래서 법률 사실에 청약 승낙의 의사 표시가 붙고 법률 요건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법률 효과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 및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네모 1번 법률 요건 읽어 보시죠. 즉 권리 변동은 2번 권리 요건은 권리의 변동을 의혹하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의 행위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필요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의 규정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법률 사실을 보는데 법률 사실 의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법률 사실의 분류 그랬잖아요. 법률 사실 우리가 뭐와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예? 의사 표시와 의사 표시 아닌 걸로 나눈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법률 사실 보면 용태 사건 있고 용태는 외부 용태, 내부 용태, 외부 용태는 다시 적법 위법행위,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거기서 의사표시만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의사표시만 동그라미 하시고, 아니 의사표시를 이렇게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럼 요것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림에서 의사표시고 나와 있잖아요. 걔만 청약, 승낙, 동의 나오잖아요. 걔만 동그라미 하시고 곡한만, 나머지는 다 묶어서 얘들은 다 의사표시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준법률행위 이거 의사표시 아닌 거예요. 그 준법률행위 밑에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선의, 악의, 소유, 의사, 사람의 출생, 사망 이게 다 의사표시 아닌 거예요. 맨 오른쪽 칸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률 사실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용태, 사건 분류하고 등등등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표시인 거냐 아닌 거냐가 중요해요. 자, 청약이나 승낙이나 동의 이런 것들은 다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한다? 이거 의사표시에 해당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의 통지에서 각종의 최고, 통지, 용서, 매장물 발견, 점유 취득,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선의하기, 소유의 의사, 사람의 출생, 사망, 시간의 경감, 물건의 사용, 멸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자? 의사표시 아닌 거 이렇게 하자. 자, 결국 이거는 동전을 분류한 겁니다. 동전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동전과 의사표시가 아닌 동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다시 봐봐요. 지금 의사표시인 동전과 의사표시 아닌 동전 되게 많죠? 아까도 봤듯이 무슨 각종 최고라든지 또는 통지라든지 뭐 매장물 발견이라든지 등등 의사표시 아닌 것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다 뭐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되기는 하되 이것은 당사자가 의혹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컨대 청약, 승낙, 동의 이런 게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건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의혹한 대로 원했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당사자 의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상관없이 법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건 뭐예요? 의사표시고, 법률의 규정의 요소가 되는 건 뭐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아닌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 거기 표에 있는 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비표현행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선의하기, 소유의사, 사람의 출생, 사망 이런 것들은 다 의사표시 아닌 것들인 거예요. 복잡하죠? 괜찮아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법은 어떤 걸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놨냐면 법률행위론을 기준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거고.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의사표시는 도대체 뭐냐? 그랬습니다. 의사표시라는 건 우리 청약할 때 또는 승낙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의사가 개인의 생각이죠. 그걸 외부로 뭐 하는 거죠? 표시하는 거예요. 생각을 외부로 표시했을 때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해되셔요? 근데 지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뭐 공부하냐면 법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사가 표시돼야 돼요. 법적인 의사. 법적인 의사가 표시됐을 때 그걸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요거 뭐죠? 맞췄어요. 어떻게 맞춰요? 한 방에? 계약서예요. 계약서고 갑이 파는 사람이고 을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둘이 이제 집을 1억 원에 사고 판다 그랬을 때 매매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부동산을 팔겠다.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겠다. 라는 게 써져 있죠? 이렇게 해서 계약서 쓴 다음에 A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각자에게.
그럼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이 네 생각과 일치하느냐 그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팔겠다는 생각, 이 사람이 사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표시가 되었잖아요. 글씨로. 그 의사가 표시와 일치하느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그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사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너의 생각을 모르니 글로 써라 그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럼 얘들 생각과 여기에 쓰여진 표시와 일치한다. 내 생각과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면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사인하세요 그러잖아요. 사인. 또는 도장 찍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 사인이나 도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최종 절차란 말이에요. 문서 서류 같은 데다가 이 대장동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실무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최종 담당자가 사인해야 안 해요? 그거는 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근데 사인을 다른 사람이 위조하면 이거 범죄예요? 그죠? 똑같아요. 이 사람의 의사가 일치된 내용이 확인됐을 때 이자가 사인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사인하면 이거는 뭐예요?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사인이나 도장이라는 건 결국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다는 걸 확인하는 최종적인 단계고 그게 바로 의사표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살려고 해서 사인하는 거지 살려는 마음도 없는데 사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강요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인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자? 법률행위라고 하자. 사인하지 않아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자. 그래서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당사자가 원한 자유의지가 반영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고 또 2장, 3장 넘겨보시고 13페이지 봐보시면 제1절 총설에서 13페이지 법률행위 의의 보시면 법률행위란 읽어보시죠. 자,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하자? 법률 행위. 다시 여기 봐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하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요건인 거예요. 법률 행위의 요소, 성분이 되는 건 의사표시라는 거고. 따라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를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근데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죠. 의사표시 아닌 것들을 요소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봐요. 법률 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불가결이 뭐예요? 불가결. 결하면 가하지 않다. 없으면 안 된다가 불가결이에요. 따라서 불가결이라는 말은 필수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필수적. 자,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